동학의 새아침.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몇 권의 책을 엮어 만들어진 하나의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쓰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학교 생활이나 더 잘게 나누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같은 것들도 우리 기억 속 한 권의 책으로 남겠죠. 여러분과 3월에 이번 학기를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5월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한 권의 책이라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있겠네요. 어느 책이든 마지막 페이지는 찾아옵니다.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어딘가 섭섭하기도 한 책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에게 뭉클한 감정을 안겨주곤 하죠. 무언가의 마지막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듯 누군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은 어쩐지 뭉클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시작보다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의 동학의 새아침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화요일 오전 방송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고민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볼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조혜진입니다. 경제에 대한 건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정보, 경제가 처음이라.
오늘 함께 알아볼 경제 상식은 레버리지입니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저축과는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영어로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뜻합니다. 지렛대를 사용해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듯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 자금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 중 부채의 비중이 커지거나 자기 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합니다. 투자 레버리지는 총 투자액에서 자기 자본을 나눈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 수익률은 가격 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레버리지를 키울 수도 있지만 가격의 일부만으로 매매가 가능한 투자에서는 제도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 확대 효과가 발생해 수익률이 양수일 경우 이익의 폭이 증가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음수가 되면 손실의 폭이 확대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바로 레버리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나 투자 부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양날의 검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경제 지식은 레버리지인데요. 오늘 경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학식을 먹으며 친구들에게 레버리지에 대해 한번 설명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모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우리 집 주변에도 있을까요? 우리 주변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 시장에 가면.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 전통시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상도 전통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상도 전통시장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에 위치한 상설종합 재래시장입니다. 1970년대 동네 입구에 자리한 골목시장으로 상도 전통시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지칭하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1980년대 상도 1동에는 시장 등록을 마친 재래시장이 강남시장과 상도시장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상도시장은 상도 전통시장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도시장의 철거 이후 지금의 상도 전통시장을 편의상 상도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죠. 상도 전통시장은 점차 상설화되어 종합재래시장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2015년에 정식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며 현재는 상도 1동 주민센터 부근까지 상권이 확대되었다고 해요. 상도 전통시장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과 상도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거지 밀집 지역 내에 있으며 4m 폭의 도로 양쪽으로 점포와 노점이 있는 골목형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에는 시장의 고유 브랜드도 만들었는데요. 요정들의 숲을 테마로 하여 아리아 숲길 테마거리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2대째 운영 중인 기름집과 친환경 먹거리 판매점을 특화 상품으로 지정하였고 외관 정비를 위한 조명 공사도 실시했죠. 2017년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과 협력하여 상도 달밤 장터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시장 유입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해요. 거리를 걷다 한 번씩 그 노래 들리면
번째로 알아볼 시장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시장인 수유시장입니다. 수유시장은 1966년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래시장인데요. 1990년대 초까지 서울 시내 5대 전통시장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상계동, 의정부 등 주변 지역의 주거지 개발 및 상가 건축이 활성화되고 1990년대 중반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하면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침체기 극복을 위해 1999년 9월 자체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시장 내부에 700평 규모의 직영마트를 열기도 했죠. 시장이 설립된 이래로 시장 주변 주택가와 도로에서 자생적으로 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수유 골목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이후 이곳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수유시장의 상권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수유시장은 2003년 인접도로의 상인들과 함께 상점과 지능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금을 통해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7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하이서울마켓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각종 문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했죠.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 전통시장과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시장인 만큼 각박함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시장 투어가 여러분만의 낭만과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우리 집 주변에도 있을까요? 우리 주변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 시장에 가면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 장에 언제나 작가의 말이 적혀 있곤 합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작가의 말을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작가가 독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책을 부디 즐겁게 즐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의 방송을 마음껏 즐겨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작가의 말에는 보통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적었는지가 쓰여있기도 하죠. 어쩐지 긴장되기도 했지만 저는 언제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의 마지막과 마주할 때 어떤 작가의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할 말은 많은데 막상 마음먹고 생각해보자니 쉽게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가끔은 짧은 말이 더 마음속에 와닿곤 합니다. 예를 들면 고맙다 같은 말이요. 함께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는 말 한마디는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책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수 있어서 책의 마지막이 여러분과 함께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쉽지만 이제 책을 덮을 시간이네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권혜린, 기술의 이윤경, 함께한 저는 조혜진이었습니다.